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후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법정 대리권이나 또는 신상에 관한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부여가 되죠. 성년 후견은 신청에서부터 결정하기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 후견 선임 사건에서 실무상 절차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년 후견 사건은요, 크게 5단계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심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단계, 법원의 심사 후 사실조회나 보완이 요청되는 단계, 또 보정명령에 따른 진단서 등 제출의 단계, 네 번째로 개시 결정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재산 목록 작성을 보고하는 단계로 크게 5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서 작성은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건 본인과 후견인 후보자의 기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후견 등기상 존재증명서나 부존재증명서 또는 상속인들의 동의서, 나가서 진단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진단서를 통해서 정신적 제약이 있고 또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지속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나야지 추가 감정이 없이 절차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접수에서는 두 번째로는 접수하고서 법원에서의 기록 검토 단계인데요. 법원에서는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조회를 하기도 하고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최근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는 추이를 보면요, 사건 본인에 대한 주거래 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특정해서 제출하라, 또 통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이런 보정들이 나고요. 또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상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후견 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나가서 이런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견 계획 보고서라는 것은 재산을 매각한다거나 또는 이를 병원비로 사용한다거나, 또 사건 본인이 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신상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의견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기본적인 사항들이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또 사무처리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진단서 제출하게 됐는데, 만일 제출이 어려우면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진료기록지 또는 진단서를 통해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보면 세 번째로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바로 신문기일이 지정이 되고요. 또 법원이 보정명령에 따른 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돼서, 감정서가 미비하다고 판단이 돼서 법원에서는 정신감정을 촉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서가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감정서가 제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신문기일이 바로 지정이 되고 아니면 추가 감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정신감정이 회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정신감정서가 도착이 되면 이를 보고서 정신감정에 따른 성년 후견의 요건이 된다고 하면 성년 후견 결정을 하겠지만, 정신적 감정이 좀 미비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법원에서는 성년 후견의 요건을 한정 후견의 요건으로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신문기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신문이 이루어질까요? 신문기일에는요, 성년 후견의 개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신문기일에 다뤄지게 되고요. 나아가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되고, 또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사건 본인을 어떤 식으로 후원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결정 여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결정을 하게 되는 지표로 삼게 됩니다. 네 번째로 후견 개시 결정이 있는데요. 위에처럼 신문기일까지 다 이루어지면 법원에서는 신문이 종료되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견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견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목록 작성 보고가 있게 되죠. 재산 목록 작성 보고는요, 후견 개시가 되면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를 3개월 내에 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요, 은행에 상속인 금융조회를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센터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건 본인의 재산이나 부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히 상속조회 결과하고 그 증빙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금융의 경우에는 잔액확인서, 보험의 경우에는 예상해약환급 확인서를 첨부해야 되고, 자동차 경우에는 차량 등록 원부,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또 시가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재산 목록 작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신문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후견 계획을 작성할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성년 후견 선임 사건에서 실무상 절차 진행 순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